제가 이런 게임을 잘 못해요. 천하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안녕하세요, 코드종입니다. 오늘은 반복적으로 실행을 요청했을 때 그 빈도를 조절하는 디바운스와 스로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할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비행기 게임을 해킹하면서 설명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미사일 발사 빈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스로틀과 디바운스를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해킹해 볼 게임은 바로 리액터로이드예요. 아우, 죽었네요.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해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일을 제가 스페이스를 엄청 빨리 눌러도 엄청 빨리 눌러도 어때요? 엄청 빨리 눌러도 나가는 게 좀 누르는 만큼 안 나가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엄청 빨리 4번을 눌러볼게요. 2번밖에 안 나가요.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빈도를 좀 제어하고 있죠. 그럼 이 빈도를 제어하는 거를 스로틀과 디바운스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때 쓰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해볼게요. 게임은 그만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리액터로이드의 소스는 이 GitHub에 존재하는데요. 이것을 클론을 받아볼게요. 수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번 클론을 받아보죠. 코드종 폴더로 가서 git 클론 해서 다운 받고요. 그럼 리액터로이드에 들어가서 코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패키지 제이슨을 열어서 살펴보니까 리액트로 뭔가 만들어져 있고, 그러고 이제 스크립트를 보니까 뭔가 스타트를 하면 데브로 서버를 띄워서 개발을 해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노드 프로젝트니까 npm 인스톨을 통해 가지고 디펜던시들을 설치를 하고요. npm 스타트를 해보죠. 그럼 뭔가 데브 서버가 켜지고 여기 이 주소가 하나 나왔죠. 실행된 데브 서버가 넘겨준 이 주소를 한번 브라우저에서 열어볼게요. 바로 그 게임, 아이고 죽었네요. 게임이 로컬에서 실행됐어요. 여기 미사일 발사하는 부분, 빈도를 조절하는 부분을 찾아보죠. 미사일 발사는 스페이스로 누르니까 스페이스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스페이스를 하니까 여기 뭐 리액터로이드가 뭐 코드가 여기인 것 같죠? 스테이트로 키가 넘어오면 어쩌고저쩌고니까 한번 봐봅시다. 이 코드를 보아하니 스페이스를 누르고 데이트 나우 라스트 샷 300ms이겠죠? 그 다음에 블릿을 뭔가 만들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발사된다고 얘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죠? 마지막 샷 한 시간을 기억해서 300ms이 안 지났으면 발사를 하지 않고 지났으면 발사를 한다. 이건 거죠. 그러면 아무리 빨리 눌러도 300ms마다 한 번이 발사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로틀이거든요. 그러면 이 스로틀 함수를 써서 여기서 이렇게 숫자를 적은 거를 대신해 보죠. 그럼 로데시의 스로틀을 한번 써볼게요. npm 인스톨을 하고 세이브해서 디펜던시를 저장해주고 로데시를 끌어보죠. 여기서 로데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다양한 유틸리티 함수를 모아놓은 거예요. 많이들 이걸 쓰고 계실 거예요. 자, 설치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포트로 일단 로데시를 불러오고요. 로데시를 불러오고 아까 스페이스 키를 누른 부분을 로데시로 바꿔보죠. 비행기 게임에서 총알의 발사 빈도를 조절하는 게 딱 적당한 게 스로틀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곧 스로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사를 위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fir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얘가 스로틀을 통해 가지고 이 언더스코어의 스로틀은 어떻게 쓰냐면 함수를 스로틀로 감싸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요. 그럼 새로운 함수를 리턴해 주죠. 하지만 그 함수를 마음껏 호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때 넘겨준 이 함수가 실행되는 건 스로틀을 할 때 넘긴 이 웨이트 타임에 따라서 웨이트 타임 이내에 발생하는 거는 실행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총알을 생성하는 부분이 요 두 줄인 것 같네요. 그쵸?
그럼 이 두 줄을 여기다가 옮겨 볼게요. 일단 기록을 위해서 주석 처리를 할게요. 나중에 비교하면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뒷부분 없애고요. 여기서 이제 디스파이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300ms을 일일이 비교를 하고 300ms 지났을 때 한 번씩 실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스로틀에서 300ms 하면 아무리 열심히 눌러도 300ms마다 한 번씩만 실행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트라이 어겐에서 해보면 네,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게임을 잘 못해요. 그럼 천하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이게 스로틀을 네, 10으로 바꾸면 야, 이 스페이스 키를 그냥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대로 쭉쭉 나가네요. 뭔가 어지럽네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그만하고 보면은 바꿨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눌러도 1초에 한 방씩밖에 안 나가는 거죠. 제가 아무리 눌러도 1초에 한 번씩밖에 안 나갑니다. 트로틀이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1초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트로틀에서 중요한 거는 스페이스를 누른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된 다음에 300ms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주석 처리했던 마지막 샷에 대한 시간을 저장한 거를 이 스로틀 안에 넣어야 우리가 파이어를 호출한 게 아니라 진짜로 블렛이 발사된 시간이 여기 저장되겠죠. 그리고 이 시간으로부터 1초간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좀 시각적으로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필스타일이 비행선의 색깔일 것 같은데요. FF에서 빨간색으로 바꿔봅시다. 네, 맞네요. 그래서 얘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요걸 해봅시다. 제가 너무 설명을 안 하고 코딩만 해가지고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이거 시각적으로 좀 나타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르면 그 웨이트 타임 동안 빨간색으로 됐다가 웨이트 타임이 끝나면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 점점 진해지다가 다 끝나면 초록색. 그래서 트로틀이기 때문에 초록색일 때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제 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많이 눌러도 다 빨간 게 없어지고 초록색이 단 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웨이트 타임이 1이니까 1초마다 한 번씩 나가게 된 거죠. 문서를 보니까 기본 옵션이 리딩도 true고 fail도 true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딩 엣지에서 타임아웃의 리딩 엣지에서 인보킹, 그러니까 실행을 할 거냐, 아니면 그 다음에 끝에서도 실행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렀으면 우리가 300ms를 시간을 재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재기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모두 실행되는 게 기본 옵션인 거예요, 트로틀에. 그래서 처음 눌렀을 때만 해야 되니까 리딩을 true, 트레일링을 false 하니까 실제 게임에서 한 번 딱 누르면 시간이 다들 발사가 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true를 원래 값을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 번 딱 눌렀는데 끝날 때 이제 한 번 더 발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할 말이 되는 건 이거죠. 한 번 누르고 발사 안 했다가 또 누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빨간색이 다 차서 초록색이 되기 전에 아무리 눌러도 한 번씩만 나가는 거죠. 라스트 샷 시간을 원래대로 이제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 렌더 부분을 좀 바꾼 거예요. 렌더에서 웨이트 알파를 해가지고 빨간색 알파 값을 주는 거고요. 기다린 시간이 다 차기 전에는 빨간색 알파 값을 변화시키는 거고, 기다리는 시간이 다 찬 1인 상태면 초록색을 표현하도록 한 거예요. 현재 시간에서 라스트 샷을 빼고 웨이트로 나누면 이게 0부터 1 사이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값으로 지정하려고 이렇게 나누기를 했고요. 자, 이런 게 스로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많이 눌러도 이제 웨이트 타임, 한번 실제로 실행되고 나서 웨이트 타임 동안은 무시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제로 인보크된, 실행된 다음에 우리가 한 웨이트 타임이 지나야만 새로운 인보크가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리딩, 문서에 있는 옵션에서의 리딩은 처음, 트레일링은 끝. 그래서 결국에 이 트로틀이랑 디바운스는 어떤 걸 한 번으로 치냐라는 거죠. 트로틀은 한 번 실행되고 나서 300ml, 그러니까 웨이트 타임 동안에 아무리 걔를 실행을 요청을 해도 그걸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웨이트 타임 동안 다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300ms 했으면 300ms 동안 한 번만 실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눌러도. 자, 디바운스를 한번 해보죠. 디바운스. 일단 다 무시하고 디바운스로 그냥 바꿔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디바운스를 누르면 아무리 많이 엄청 누르고 있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쉬었다가 누르면 발사가 돼요. 이 디바운스는 어떤 거냐면 실제 실행이 아니라 디바운스 된 함수를 호출한 거와 관련이 있어요. 아까 트로틀은 실제 우리가 하려는 일을 담고 있는 그 함수가 실행됐냐, 그 다음에 그 실행 시간과 관련이 있지만 디바운스는 그게 아니라 실행을 시도한 애와 관련이 있어요. 말로 설명하니까 잘 안 되는데 얘를 그럼 바꿔보죠. 그래서 이 라스트 타임 기록하는 거를 라스트 타임이 실제 파이어가 아니라 여기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얘를 새로 고치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초록색이 되기 전에 제가 막 누르니까 다시 그냥 빨간색이 깍 채워지다가 다시 검은색이 돼버리죠. 그러다가 기다렸다가 초록색이 됐으면 발사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처음 실제 실행되고 나서 누르는 거가 완전히 무시가 되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행을 시도한 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한 번으로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바로 직전에 스페이스를 누르는 시간에서 1초가 안 지났으니까 계속 모든 걸 한 번으로 퉁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1초보다 조금씩 빨리 이렇게 눌러도 안 되고 직접 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스로틀과 이 디바운스가 실제 앱이나 웹을 만들 때 이제 어떤 때 쓰이냐면 뭐 다음이나 이런 데서 제가 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대안으로 시작하는 글자의 자동 완성 예시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제가 타이핑을 엄청 빨리 하면 딕은 누르고 그때 한번 갔다 오고 에 누를 때 한번 갔다 오고 니은 누를 때 이 모든 거를 전부 HTTP 리퀘스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빈도를 좀 조절하는 거죠. 이런 걸 조절할 때 트로틀을 쓸 수도 있고 디바운스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 다른데 중간중간에 어떤 타이핑을 하는 중간중간에 어떤 값을 보여주고 싶다면 뭐 대한민국 이렇게 칠때 되게 빨리 치지만 대한 할 때 일단 보여주고 민국 할 때 뭔가 보여주고 뭔가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면 당연히 스로틀을 해야겠죠. 총알을 생각해보면 계속 누르면 그래도 중간중간 한 번씩 나가잖아요. 우리가 정한 시간 간격이긴 하지만 나가는 거고 뭔가 다 친 다음에 잠깐 쉬고 나서 보여주고 싶다면 디바운스를 하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디바운스에서 리딩을 false로 하고 트레일링을 true로 주는 거죠. 막 아무리 타이핑을 해도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타이핑을 잠깐 쉬면 그때 빵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디바운스 할 때 쓰고 먼저 시작할 때 첫 누를 때 뭔가를 실행을 시킬지 아니면 뒤에 시킬지 요게 이제 그 옵션이에요. 앱을 만들 때 많이 쓰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목록이 있고 디테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 목록을 실수로 여러 번 눌렀더니 막 디테일이 막 여러 번 열리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죠? 요럴 때 디바운스를 쓰면 좋죠. 디바운스를 리딩을 true를 쓰고 트레일링을 false를 주면 뭔가 다닥 눌러도 맨 처음 누를 때 일단 열어주고 두 번째 그 특정 시간 이내에 누르는 애는 무시가 되게 돼요. 자, 트로틀과 디바운스에 대해서 이 게임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 게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수정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번 윗부분을 좀 바꿔보고 여러분이 직접 이 소스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깃허브에 올리고 깃허브 저장소 주소를 이 동영상 설명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히 어떤 스로틀과 디바운스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게임의 총알의 빈도수를 조절해 보는 걸로 설명을 해봤어요. 어때요? 좀 이해하기 괜찮지 않았나요? 만약에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코딩 하세요. 이 코드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